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의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 부산 동래구 온천동 백산 아스타. 자, 백산 아스타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3층입니다. 물건은 아파트죠. 아파트 13층, 전용 면적 35.46평, 대지권이 4.9평밖에 안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파트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싫어합니다. 네,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 극대화된 어떤 그 개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지권 4.9평밖에 되지 않는 건물 면적 35.67평, 감정은 4억 7,400이었고, 자, 한번 유찰된 80%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유자 이땡땡, 채무자 이땡땡. 자, 채권자는 뭐 어떤 법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입찰, 자, 보시면, 자, 입찰 30일 전이고, 8월 22일 날 4억 7,400이 진행했으나 유찰됐습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가격의 경매로의 매수는 이익이 없다. 자, 한번 유찰된 3억 7,920에는 낙찰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인가? 어떻게 생겼길래 대지권이 4.9평밖에 되지 않는가? 자, 이렇게 고층 아파트입니다. 아주 높은, 자, 이렇게 고층 아파트입니다. 네, 타워형으로 건축된. 그래도 방향은 좋네요. 이 세대는 조망권이 잘 확보된, 방향이 좋은, 그러나 조금은 저층 13층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자, 임차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주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법인이 임차인으로 있는데 어떤 전입일자나 확정일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에 보니까 주식회사 노블캐피탈 대부라고, 자, 어떤 대부회사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고, 임대차 기간은 2018년 3월 27일, 그리고 보증금은 500만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전세권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등기 현황 볼 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가니까, 자, 현장에 가니까 폐문부재하여 안내문을 우편물에 넣어두었으나 연락이 없고 점유자, 임대차 관계 알 수 없었다. 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현재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더라. 그러면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전세권을 500만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누군가 설정을 해뒀다. 자, 보시면 감정평가서 제출, 현황조사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자, 그냥 일반적인 경매 절차. 밑에 보시면 임차인 신청이 없습니다. 뭐 임차인도 신청 없고, 채권자의 어떤 열람복사 신청, 채권자 변경이 하면 됐죠. 네, 채권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등기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 근저당 2008년 근저당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누군지 알 수는 없으나 이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보시면 전세권이 있습니다. 2018년 전세권, 이 전세권 500만원. 이건 한참 후순위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낙찰자에게 인수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세권이 아니다. 차라리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적 하자로서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전세권이라는 어떤 등기상의 권리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으니까 전부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남는 것은 점유자입니다. 그럼 점유를 이 전세권자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유자 세대가 하고 있느냐? 저는 이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전세권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설정해 둔 것이지 실제 점유와 연관된 전세권이 아니다. 즉 낙찰자는 명도 대상자를 소유자로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이다. 매수인 인수하게 되보다 낙찰을 받는다면 낙찰자는 어떤 사항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전세권도 있고 임차인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전세권은 소멸된다. 즉 등기사항에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차라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없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 그러면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다.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발송할 것이다. 자,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뒤면 명도가 가능하다. 강제집행 비용은 400에서 500 정도 예상되고, 따라서 400만원 정도에서 협의가 된다면 이 금액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동평액대 물건이 있는데, 자, 호가 5억 호가하고 있고, 중층에 4억 9,800. 그러니까 한 5억 정도를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중층에 4억 7천까지 있습니다. 4억 7천. 자, 금매라고 하고 4억 7천에 매물이 있더라. 실거래가 보시면 2019년도에 4억 8천 있습니다.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4억 8천. 자,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5억을 호가하고 있는 거고,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서 4억 7천이라도 받고 빨리 빠져나가자. 자, 이 4억 7천은 금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매도자의 욕심이 조금 빠진 가격일 뿐이다. 작년에도 비슷한 거래 기록이다. 즉, 이 지역의 거래 시세는 특별한 큰 변동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싸게 던지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4억 7,400이지만 실제 거래 가는 금액은,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깎일 수도 있다. 왜? 13천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예상되고, 거래 사례는 팩산 아스타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8월 22일 날 팩산 아스타 08년도 건축 40.8평이 있었습니다. 2차에 일단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1대1이었다. 자, 2차 정도 가면 꼭 필요한 사람은 들어갈 수도 있다. 경매 이익이 전혀 없지는 않는 가격이 2차다. 2차 정도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20% 유찰이라는 것이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즉 감정 5억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20%의 금액도 크다. 그래서 2차면 가능하겠다는 거고. 자, 럭키 아파트 84년도 건축, 전용 면적 25.6평에 자, 2대1이었습니다. 2차에 2대1로 낙찰됐습니다. 즉, 금액대가 이 정도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주변에서 보인 시장의 반응입니다. 자, 거래 가능 금액이라 할 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가중평균 구하니까 87%. 낙찰가율이 낮다. 왜 낮느냐? 자, 금액도 있고 대지권도 낮고, 이 부동산, 이 개발된 팩산 아스타라는 이 부동산, 그 이유는 예상하기 힘든, 어쩌면 마지막 개발인 물건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시장의 수요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다는 거죠. 자, 3억 9,390, 3939. 그리고 상한가는 4억 1천. 3억 9천에서 3억 9,390에서 4억 1천. 이 사이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4억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억 정도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는 이렇게 되고,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등기비용, 자, 이사비용 400만원 이거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반영해서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억 970만원 정도, 4억 한 1000 정도는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